GMP풀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는 잘 채운 뉴스의 정채훈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잘 채운 정채훈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를 이틀째 소환 조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인데요. 어제도 한 8시간 반 정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 조작과 조사비 대납 의혹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명 씨는 자기 휴대전화에 오 시장과의 만남을 입증할 증거가 다 들어있다라고 하면서 최소 7차례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했고요. 오 시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또 건진법사로 알려져 있죠. 전성비 씨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 있는지 나 방송 보고 알았다라고 했는데요. 자기 전화기에는 건진이라는 사람이 없다면서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네. 자, 오늘 조사 어떤 내용이 중점적이었나요? 네, 오늘 조사에서는 명 씨를 상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거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명 씨가 2022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해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그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혹도 있는데요. 그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김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김 전 의원에게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를 양보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고요. 검찰은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내 버스 노조가 준법 투쟁을 시작했는데 내일부터는 정상 운행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마 오늘 출근 전에 문자로 시내버스 노조 준법 투쟁 진행되니까 지하철 등 대체교통편 활용해달라는 문자 많이들 받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서울버스노조가 쟁의행위 방식으로 파업이 아닌 준법 투쟁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오늘 하루만 경고성으로 진행하고 내일 그러니까 5월 1일 근로자의 날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에는 정상 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또 사측과 서울시의 교섭을 촉구하고 다음 달 8일에 투쟁 방식을 결정한다고 하고요.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일부 혼란이 있었는데요. 그랬죠. 일부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지면서 시민들이 예상보다 오래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네. 배차 간격이 2배 이상 늘어난 노선도 있었고요. 네. 버스 기다리다가 지하철로 이동한 시민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노조가 투쟁에 나선 배경은 뭔가요? 임금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인데요. 네. 사측인 서울시 버스 운송사업조합과 전날부터 임금 단체 협약 관련 조정 회의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못 찾았고요. 오늘 첫 차 새벽 4시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한 겁니다. 네. 서울시가 비상소송 대책을 가동해서 원래는 그 출근 주요 혼잡 시간 운영 때가 7시에서 9시인데 그렇죠. 1시간 늘려서 오전 10시까지 늘려서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났네요. 층간 소음 문제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네, 경기 남양주시에서 벌어졌는데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 A씨가 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오늘 새벽 0시 10분쯤이었는데요. 남양주 화도읍에서 같은 빌라 위층에 사는 20대 남성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B씨는 목과 어깨 쪽을 찔려서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고요. 이게 처음 소음이 나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계속 쌓였던 걸 텐데 평소에도 갈등이 있었던 건가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각각 아래층, 위층 사는 이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칼을 휘두른 분은 아래층, 예. A 씨, 맞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당한 분은 B 씨. 네. 네네. 평소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좀 자주 있었다고 해요. 네. 이날도 층간소음 문제로 빌라 건물 밖으로 나와서 대화를 하다가 네. 격분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 흉기를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격분을 할 걸 예상하고 갖고 있었나? 그러네요. 듣고 보니 뭐 어쨌든 네. 그 부분은 좀 조사가 돼야겠네요. 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고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도 그러니까요. 이것도 역시 층간소음의 원인이었죠. 맞아요. 네, 좀 이렇게 생활 속 갈등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게 또 중재할 방법은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층간소음이 한번 의식을 하잖아요.
맞아요. 소리가 난다. 잠을 자기 어렵다. 근데 그 다음에 한번 저 죄송한데 조금만 조심해 주십시오. 한번 하고 나서 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더 생각이 나. 맞아요. 신경 곤두서게 되고 소리가 나는 네. 건가 안 나는 건가 계속 귀를 자다가도 쫑긋하게.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참 좀 느긋해질 필요도 있고 예의를 갖춰서 아래층 사람을 좀 더 배려할 필요도 있고 숙제가 많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올해 1분기 실적이 발표됐다고요. 네, 매출 79조 원을 달성하면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네. 영업이익도 6조 6,853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훌쩍 넘겼습니다. 네. 갤럭시 S25 시리즈가 잘 팔리면서 모바일 사업에서 4조 원 이상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전체 실적을 견인했고요. 다만 반도체 사업은 이 서버용 D램 판매는 늘었는데 HBM이라고 하죠. 고대역폭 메모리 판매가 감소해서 반도체 사업은 영업이익이 1조 1,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네. 또 TV와 생활가전도 고급 제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2분기에도 좀 상승 흐름으로 이어갈까요? 그런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아직은 불확실성이 큽니다. 당장 네. 그 트럼프 관세 폭탄이 네. 있죠. 네, 글로벌 무역 환경 악화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그러면서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쉽지는 않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삼성전자는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다시 좋아지는 상저하고 흐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항암, 항균 효과가 있는 감미료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설탕보다 300배의 단맛을 내는 거로 알려진 사카린이 그 주인공인데요. 사카린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 사카린이 뭐 칼로리도 거의 없고 뭐 당뇨 환자나 체중 관리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감미료이기도 한데요. 영국의 브루넬 대학교라는 곳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사카린이 항생제 내성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암세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확인이 함께 됐는데요. 네. 난소암과 폐암, 백혈병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지방세포 성장 속도를 늦추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효과도 있어서 비만 예방 가능성도 기대가 되고요. 좀 이런저런 뭐 의학적인 효과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나온 만큼 사카린이 단순한 감미료를 넘어서 의료 분야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살찔까봐 네. 그리고 뭐 당뇨라든가 여러 그 성인병에 노출될까봐 단 거 먹고 싶어도 참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근데 정말 이 연구가 맞다면 그리고 저 설탕 업체가 연구비를 대서 한 게 아니라면 네. 저도 음모를 생각을 자꾸 근데 어쨌든 사카린은 옛날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어머 이거 쓰고 단맛 실컷 즐기고 염증도 줄이고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맛은 단맛대로 느끼고 뭐 그러니까 네. 아까 보니까 뭐 내성 세균을 죽이는 효과도 있다고요? 네, 뭐 항생제 내성 세균을 죽이고 뭐 암세포 증식도 억제하고 뭐 지방 세포 성장도 그러니까. 뭐 늦추고. 이게 네. 진짜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 근데 이름을 좀 바꾸면 안 되나? 사카린 좀 그렇죠. 이름이 조금 얼핏 들었을 때는 뭔가 유독물질 얼핏 들으면 저도 그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네. 왜 사카린 왜 그랬을까? 네. 네. 자, 오늘 준비된 뉴스 모두 살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퀴즈를 내주셔야겠습니다. 잘 채운 퀴즈. 네. 네, 오늘의 잘 채운 퀴즈입니다. 네, 단순한 인공 감미료로 여겨졌던 이것의 긍정적인 효과가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네. 의료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설탕보다 더 달콤한 300배의 단맛을 내는 이 감미료는 무엇일까요? 이 감미료. 제가 계속 질문을 했기 때문에 좀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네. 자, 저희 이 감미료 영양과다 날지 못한 힌트 요정이 쉬고 계신 관계로 힌트 요정 대리 잘 채운 힌트를 주실 채운 힌트 요정 네. 어서 오세요. 요정인지는 좀 의문이 들지만 힌트 네.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잘 채운 힌트입니다. 네. 이 최초의 화학 조미료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좀 추억의 제품이에요. 뉴슈가라는 제품으로 많이 팔렸던 제품입니다. 아마 그 봉지를 보시면 이거 하실 것 같아요. 이거 집에 있었는데. 그렇죠. 뉴슈가. 천장 뒤져보면 하나씩 나오는 봉지인데 네네. 이 뉴슈가가 예.
이거예요? 네, 이거고요. 아, 이거의 다른 이름이구나. 네. 그러니까 이분 옛날 그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 네. 이름으로는 왠지 그렇죠. 호감을 못 얻을 것 네. 같아서 뉴슈가라고 하셨나 보다.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으니까요. 네, 세 글자고요. 네네. 시옷으로 시작합니다. 네. 세 글자. 네. 자,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됩니다. 무료로 정답 보내실 곳은 YTN 어플 그리고 유튜브 이슈앤피플 실시간 댓글창으로 보내시면 돼요. 정답자 중에 저희가 5분쯤 선정을 해서 선물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정답이 오고 있어요. 시옷으로 시작합니다. 세 글자. 근데 왠지 이름은 그렇게 좋은 이름 같지 않은 느낌. 예, 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잘 채운 뉴스의 정채윤 씨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노래 준비했습니다. 노래 나갈 동안에 샵 0945